안녕하세요. 백두산 금융연구소의 백두산입니다. 3월 8일 수요일 아침 9시 4분입니다. 미국 증시는 파월의장의 매파적인 연설 때문에 급락했습니다. 파월의장이 전 솔직히 특별한 이야기 안 할 줄 알았는데 50bp 인상론을 꺼내는 바람에 시장이 급락을 했죠. 50bp 인상론 파월의장 입에서 등장했다는 점이 시장에 충격을 준 겁니다. 빠른 긴축 필요 시 금리 인상 속도를 높일 준비가 됐다라고 하고 있죠. 이게 50bp 인상 가능성 이야기하는 거죠, 그죠? 그래서 시장은 지금까지 이 25bp 인상, 그러니까 긴축 속도 조절론 이런 걸 가지고 지금까지 시장이 쭉 올라왔고 그런 거 덕분에 시장이 좀 안정이 됐었는데 그게 이제 다시 꺾이는 결과가 나타난 거죠, 그죠? 사실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지금까지 지난번에 있었던 일들 좀 약간 복습하면서 이야기를 할까 하는데 한 2월 초쯤이었죠. 한 달 전쯤에 고용지표가 굉장히 좋게 나왔던 거 기억하시죠? 51만, 논판 페이롤수가 51만 나오면서 긴축 우려가 나왔는데 이때도 시장이 좀 무시했고 이거를 보고 이제 메스터 총재가 50bp 인상론을 이야기했습니다. 50bp 인상론 이야기했는데 이것도 물론 이것 때문에 시장이 조금 좀 빠지긴 했는데 사실 그렇게 많이 빠지지는 않았죠. 그러고 나서 조금 빠지니까 제가 지금 이름은 잘 기억 안 나는데 어떤 사람이 나와서 25bp 인상론을 또 이야기를 했거든요. 그러니까 강력하게 25bp 인상해야 된다라고 이야기하니까 시장은 또 이거 갖고 또 얼마 빠지지도 않았는데 그거 전부 다 반등시켜버리고 그러고 나서 어젯밤에 이제 파월의장이 나와서 50bp 인상론을 이야기했습니다. 그러니까 또다시 시장은 급락해서 결과적으로 주식시장은 제자리죠. 물론 조금 빠졌습니다. 이 고용지표가 한 달 전에 나왔던 이 시점하고 지금하고 비교해서 주식시장은 조금 떨어졌죠. 조금 떨어졌는데 뭐 그렇게 의미 있게 떨어진 건 아니죠, 그죠? 아직까지는 뭐 조금 좋게 봐줘서 뭐 기간 조정을 하는 그 정도라고 봐줄 수가 있겠는데, 아무튼 재미있는 거는 이 와중에 이렇게 뭐 고용지표가 나오고 50bp 인상론이 나오고 이런 과정 중에 50bp 인상 확률은 어떻게 됐냐를 우리가 좀 살펴봐야 될 것 같은데 50bp 인상 확률은 이때 당시는 거의 뭐 9% 10%밖에 안 됐단 말이죠. 9%, 20%, 30% 이러다가 어젯밤에 파월의장 이야기하고 나서 지금 70% 가까이 됐어요. 엄밀하게 뭐 정확하게 이야기하면 70%는 아니고 69.8인가가 나와 있는데 이렇게 됐다는 거죠. 50bp 인상 확률 9%, 20% 그래요. 솔직히 이런 건 무시할 수 있다 칩시다. 근데 이제 50%를 넘어 70%가 됐는데 이 정도면은 사실상 그죠? 굉장히 50bp 인상 확률을 높게 본다라는 거거든요. 어젯밤 파월의장 연설을 바탕으로 해서 지금까지 시장이 이거 전부 다 개무시했단 말이죠. 아유 50bp 인상 하겠어 이러면서 20%일 때도 무시하고 30%일 때도 무시하고 주식시장은 거의 안 빠졌단 말입니다. 근데 70%가 됐어요. 9%에서 70%가 됐는데 이 정도면은 주식시장도 좀 의미있게 좀 반응을 해줘야 되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하거든요. 지금까지는 뭐 어차피 이 확률이 안 올라갔으니까 뭐 해봐야 30%였으니까 뭐 사실상 50bp 인상 가능성 뭐 별로 없다라고 봤으니까 지금까지 시장이 잘 버텼을 수도 있다라고 생각을 하는데 이제 어젯밤에 이 확률이 급속히 올라가고 70%가 됐으니까 이거에는 주식시장이 뭔가 좀 이거에는 뭔가 주식시장이 좀 반응을 해줘야 되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좀 해보긴 합니다. 그러니까 지금 주식시장은 얼마 안 빠졌죠. 그래서 70% 확률에 대해서 이거는 반영된 소식이 아니죠. 이거는 일종의 새로운 재료로 봐야 되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듭니다. 일단 그래서 어젯밤 움직임에 대해서 제가 생각하는 거는 일단 새로운 재료까지는 아닌데 어쨌든 뭔가 좀 어떤 뭐 새로운 건더기가 하나 등장했다 이렇게 생각합니다. 지금까지 뭐 약간 뭐 막연한 이런 거였다면은 뭐 또 다른 묵직한 재료가 또 등장했다라고 생각을 할 수 있을 것 같아요. 물론 지금까지 있었던 이런 일들도 하나하나 굉장히 다 굵직한 겁니다. 50일 고용지표 51만 혹은 이 중간에 있었던 PC 프라이스 인덱스가 뭐 예상치를 상회하는 등 이런 일들도 사실 굉장히 건더기가 있었던 일이긴 한데 사실상 이런 지표들에도 이 50bp 인상 확률이 별로 움직이지 않았단 말이죠. 이것도 사실 굉장히 좀 독특한 것이긴 한데 근데 어젯밤엔 파월의장 연설로 인해서 이 금리 인상 확률이 70%까지 확 뛰었으니까 이거는 지금까지와는 또 조금 다른 의미로 좀 생각을 하는 게 좋겠죠. 네. 아무튼 뭔가 이제 진짜 손에 잡히는 그런 게 좀 나타난 것 같긴 한데요. 이걸 가지고 이제 주식시장이 앞으로 어떻게 반응할지 좀 살펴봐야 되겠고요. 다만 여기서도 우리가 계속해서 이거를 가지고 막 김칫국 먹으면 지금 안 되는 이유가 금요일날 고용지표 있잖아요, 그죠?
아무튼 파워르장도 데이터를 보고 결정을 한단 말이죠. 데이터가 금요일날 나오기 때문에 그 금요일날 데이터 잘 보고 그 전까지는 김칫국 먹으면 안 된다라는 겁니다. 예를 들어 이번에 고용지표가 안 좋게 나왔어요. 그럼 또 긴축 속도 또다시 줄어든다라고 또 그럴 겁니다. 그죠? 만약에 이제 이번에도 고용지표가 굉장히 높게 나오면 시장은 진짜 그때는 아마 급락을 할 수밖에 없을 것 같다는 생각이 드는데요. 그러니까 사실상 파워르장 연설이 물론 이 50pp 인상 확률을 굉장히 크게 높임으로써 의미가 있긴 있었는데 저의 예상했던 것보다 훨씬 의미가 있는 연설이 되긴 됐었는데요. 뭐 근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앞으로 나올 고용 지표가 훨씬 더 중요하지 않겠냐, 계속해서 일단 그런 이야기는 좀 드려보겠습니다. 전반적인 내용 제가 생각한 것들 일단 좀 쭉 풀어봤고요. 뭘 보고 이야기한 거냐면 이거예요. 페드와치 들어오시면 50pp 인상 확률 여기 나오고 있죠. 한 달 전에 9.2%였단 말이에요. 그게 일주 전엔 24%였고 어제는 31%였고 파워르장 연설하고 31%가 69.8%가 됐다라는 거예요. 이게 굉장히 많이 뛴 거죠. 그죠? 무려 40%나 뛴 거기 때문에 하룻밤 사이에 이건 사실 굉장히 큰 것이라고 생각을 하셔야 됩니다. 그래서 이렇게 많이 이 확률이 급격히 급등한 거는 주식시장에 아직 반영되지는 않았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주식시장 지금까지 움직였던 꼬라지를 보세요. 이게 반영된 거냐, 나스닥인데 이때 FOMC 회의했고 여기 어디에서 고용지표 나왔고 뭐 50pp 인상으로 여기 어디쯤에서 등장했는데 그 뒤로 빠진 게 이거밖에 되지 않냐. 이 마디 가격 하나밖에 안 빠졌다라는 이야기죠. 근데 여기쯤에서 이제 70% 확률 이런 게 나왔으니까 어젯밤에 긴축 확률이 50pp 인상 확률이 확 올라갔으니까 이거 이제 좀 본격적으로 움직여야 되는 게 아니냐라는 생각을 하는 거죠. 이 정도로 긴축 우려가 다 반영됐다. 지금 증시 이 정도 빠진 걸로 50pp 인상 확률이 70%까지 올라온 게 반영됐다라고 할 수 있겠느냐? 저는 일단 그건 좀 아니라는 생각을 하고 있어요. 일단 뭔가 새로운 재료가 나오긴 나왔는데 시장이 어떻게 반응을 할까? 전 정말 궁금해집니다. 물론 사실 그전에도 증시는 하락해야 될 재료 이유는 많이 있었죠. 금리가 계속해서 올라가고 있으니까. 채권 시장에서는 이미 열심히 긴축 우려를 반영을 하고 있었으니까 사실 뭐 증시가 빠질 이유는 충분하긴 충분했는데 증시가 지금까지는 좀 버티고 있었던 것 같습니다. 어젯밤 꼬라지를 보면은 지금까지 진짜 증시가 강해서 버텼다라기보다는 어젯밤 모습을 보면은 이거 이제 얘가 지금까지 매를 피해 다녔구나, 앞으로 한 번에 몰아맞기 위해서 매를 피해 다녔구나 라는 생각을 좀 한편으로 하긴 하는데요. 하여튼간 이제 앞으로 봐야 되겠죠. 그죠? 전반적인 이야기 좀 드려봤고, 그래서 뭐 하락 마감했다, 그 나스닥하고 S&P하고 둘 다 많이 빠졌다, 하락 종목 수가 당연히 더 많았고 긴축 우려가 작용했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고요. 하나둘씩 뭐 순서대로 보겠습니다. 달러가 먼저 켜져 있으니까 달러 먼저 볼게요. 달러가 긴축 우려 때문에 돌파 한착했죠. 그죠? 예, 위쪽으로 레벨업 됐습니다. 중요했던 자리가 어디라고요? 105 돌파 한착 확실히 했죠. 재료가 있었고 장대 양봉으로 매물 소화한 겁니다. 일주일 동안 이 105라는 자리에 대한 매물 소화를 충분히 했고 그 다음에 돌파 한착한 거기 때문에 뭐다? 레벨업이라고 인정해주면 될 것 같습니다. 신뢰도가 있어요. 그러니까 이게 그냥 이런 저항이 있는데 이걸 그냥 확 넘어가는 거 하고 일주일 동안 기다가 재료를 갖고 넘어간 거 하고는 신뢰도가 다를 겁니다. 그죠? 좀 의미 있게 넘어갔다라고 봅니다. 의미 있게 넘어가서 레벨업 됐다라고 보이고요. 저는 이거 진짜라고 믿고 있고요. 지난 일주일 동안 매물도 소화했고 그렇기 때문에 이 정도면 넘어갈 수 있다라고 보고, 달러 다시 상승 추세 시작, 랠리 시작할 수 있다라고 봅니다. 중요한 매물대, 제가 이 구간에선 달러가 좀 버벅버벅 할 수 있다라 말씀드렸죠. 왜냐면 여기서 한 달 가까이 달러가 매물을 쌓아놨기 때문에. 근데 이제 이 자리를 돌파 한착했으니 어떻게 됐겠습니까? 좀 달러가 탄력적으로 움직일 수 있는 구간으로 온 겁니다. 물론 오늘 밤에 오를지 내릴지는 모릅니다만은 최소한 매물대는 극복했다. 예전에 비해서 달러의 움직임이 좀 탄력적으로 움직일 수 있다라는 거. 이런 자리 저항이 물론 조금 있는데 예전에 비하면은 지금 이 자리에 비하면 그렇게 무거운 저항은 아니라는 거죠. 여기 이 정도의 어떤 하나 저항이 있고, 그리고 위에 저항이 하나 있고, 요 위에 저항이 있고, 이제는 매물대가 별로 없다라는 거, 좀 탄력적으로 움직일 수 있다 보시면 되겠습니다. 긴축 우려로 인해서 달러가 오른 거 자연스러운 일이죠. 그죠? 금리 보겠습니다. 금리도 어젯밤에 올랐어요. 예, 빠지다가 올랐습니다. 그러니까 채권 투자하시는 분들 지금 막 들이대면 안 돼요. 아직까지 이거는 하락으로 전환된 적이 최근에 없어요. 전부 다 눌림이라 말씀드렸지. 그러니까
지금 상황에선 채권 투자 좀 조심하셔야 됩니다. 다시 긴축 우려 이런 게 불붙고 있기 때문에 금리 오르면은 채권 투자한 거 물 말아 먹을 수 있겠죠. 조심하셔야 됩니다. 분명히 위험 관리해야 되고, 뭐 10년물 국채금리 기준으로 전고점까지 지금 목표치가 열려 있는 상황이기 때문에 난 여기까지 버티겠다 이런 거 하지 말라고 말씀을 좀 드렸어요. 금리 떨어지기가 좀 지금 쉽지 좀 않아 보입니다. 계속해서 이 상승 추세로 올라가고 있고 재료까지 나왔으니까 어떻게 됐겠어요? 지난 몇 거래일 동안 여기서 눌림을 준 게 됐고 급등에 대한 피로 감소화했고 다시 올라갈 수 있다는 이야기입니다. 이거 굉장히 좀 조심해야 돼요. 금리가 오르니까 주식시장은 당연히 하락하는 거고 2년물 금리 보시면은 이렇게 보시다시피 레벨업 그죠? 특별히 이상한 게 없습니다. 추세대로 그대로 잘 갔어요. 급등에 대한 피로감 몇 거래일 정도 기간 조정으로 소화하고 급등했죠 또 이러니까 주식시장이 급락했다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장단기 금리 차는 더욱더 벌어지고 있겠네요. 그죠? 10년물 금리가 5%를 넘었으니 하여튼 뭐 계속해서 어떤 그 좀 약간 기묘한 시장의 분위기가 좀 이어지고 있습니다. 장단기 금리 차는 계속 확대되고 있고 근데 아무튼 뭐 예전에도 말씀을 드렸지만 지금 금리의 움직임은 이게 물론 이제 지금은 정상적으로 잘 오르고 있는 그림이긴 한데요. 이걸 약간 좀 이렇게 큰 관점에서 봤을 때 아마 지금 이렇게 상승하고 있는 이거는 아마 오버슈팅이지 않을까 싶긴 합니다. 좀 큰 관점에서 봤을 때 오늘 오버슈팅입니다를 이야기하는 게 아니고 이거를 이제 몇 개월 뭐 혹은 1년 뒤에 이렇게 봤을 때 지금 이렇게 오르고 있는 금리가 오르고 있는 이 구간은 약간 금리가 오버슈팅하는 구간이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하긴 합니다. 금리가 지금 계속해서 올라가고 있는데요. 금리 상승의 거의 뭐 어떤 그 마지막 상승 파동 약간 이런 것이지 않을까라는 개인적인 생각을 좀 해봅니다. 왜 그렇게 생각을 하냐면 지금 금리가 장단기 금리 차 역전 뭐 이런 걸 생각을 해보면은 너무 부담스럽다고요, 그죠? 전 세계에 빚이 얼마나 많은데 그렇게 빚 많은 상황에서 저 금리를 그 세상에 감당할 수 있겠느냐 어렵다는 거죠. 그러니까 장단기 금리 차 역전도 돼 있는 거고 뭐 개인적으로는 그렇게 보고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금리 수준은 아무튼 굉장히 좀 부담스럽다라는 거 좀 말씀을 좀 드릴 수 있겠고 그래서 지금 오르는 거는 어떤 뭐 추세 전환을 만들어내기 위한 다시 금리가 쭉 떨어지기 위한 마지막 슈팅을 만들어내는 과정이 아니냐라는 그런 이제 저의 개인적인 의견입니다. 이건요. 일단 그렇게 생각을 하고 있어요. 그와 관련해 가지고 참 여기 그 연준에서 통화정책 보고서가 한 번씩 나오긴 나오는데요. 이게 3월 3일 날 발간된 보고서인데 이건 이따 저녁에 좀 자세히 좀 보긴 할게요. 요거 좀 내용 괜찮은 것들이 좀 많은데요. 하여튼 실제로 그 연준의 이 보고서에서도 지금 써 있긴 해요. 지금 보시면은 이 그 파이낸셜 컨디션 같은 것들 보면은 제법 타이튼해졌다고 이렇게 좀 나와 있긴 합니다. 지금 금리가 확실히 시장에 부담을 주고 있다라고 연준에서도 인식을 하고 있긴 해요. 저뿐만이 아니고 연준 보고서에도 공식적으로 나와 있을 정도로 어쨌든 지금 금리 수준이 좀 높아서 시장에 부담을 주고 있는 것은 확실하다. 이렇게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렇지만 아직 뭐 금융시장 안정성 자체는 뭐 크게 훼손되지는 않아서 시장이 잘 버티고 있다라고 이렇게 연준은 분석을 하고 있어요. 요거 나중에 하여튼 재밌는 보고서인데 저녁에 한 번쯤 보면 좋을 것 같고 참고로 이제 여기에 나온 이 3월 3일 날 나온 이 보고서의 내용을 파월 의장이 뭐 거의 그대로 뭐 이야기했다라고 봐도 뭐 그렇게 틀리지는 않은 것 같더라고요. 요거 하여튼 재밌는 보고서인데 요거는 저녁에 보도록 하고요. 하여튼 그래서 미국 증시하고 채권 시장 보다가 왔죠. 그래서 채권 금리하고 뭐 이런 것들이 오르니까 긴축 우려 때문에 하락했다 이렇게 볼 수 있을 거고 여러분들 달러 오르고 뭐 파월 의장 긴축한다 그러면 어떻게 되겠어요? 유가라든가 원자재 가격이라든가 이런 건 좀 떨어질 수 있겠죠, 그죠? 그런 점들 생각해 보시면 국제 유가는 뭐 하락했다 이렇게 볼 수가 있겠고 근데 아직까지는 조정입니다. 아직까지는 좀 상승세가 좀 있다라고 보여져요. 아직까지는 좀 애매합니다. 82달러 돌파 한착 시도하다가 일단은 위쪽에 저항이 있기 때문에 좀 밀렸다 이렇게 일단 볼 수 있을 것 같고 하여튼 국제 유가 잘 봐야 됩니다. 그죠? 위로 갈지 아래로 갈지 몰라요. 어젯밤에 원자재들은 뭐 이런저런 이유들로 해서 하락 마감했다 보실 수가 있겠고 특별히 할 이야기는 없고 변동성 지수들도 지금 보시면 살아야 될 때 딱딱 잘 살고 있습니다. 양봉이 필요할 때마다 잘 양봉이 튀어나오고 있어요. 그죠? 그래서 다중바닥형 만들어내고 있다. 3거래일째 어딘가 지켰다라는 거. 그래서 계속해서 박스권 이렇게 진행되고 있다라는 거 보실 수가 있겠습니다.
뭐 특별히 뭐 다른 거 드릴 이야기는 없고 미국 증시는 얼추 다 본 것 같네요. 그죠? 하여튼 그래서 지금 주식 시장이 혹은 뭐 지금 뭐 달러가 됐던 채권이 됐던 하여튼 전부 다 추세대로 잘 가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예를 들면 뭐 주식 시장도 이제 우리 지금 아래쪽으로 보고 계신 분들이 야, 이쯤 이미 추세 전환돼서 이제 위쪽으로 봐야 되는 게 아니냐라고 고민을 좀 많이 하실 수가 있는데 우리가 그런 고민할 때마다 중요한 자리에서는 일단 장대 음봉이 다 떨어졌어요. 그러니까 일단 한번 잘 버텨볼 때입니다. 사실 뭐 지금 주식 위쪽을 보든 아래쪽으로 보든 둘 다 굉장히 피곤한 자리이긴 한데 오랫동안 답답한 흐름을 보이고 있기 때문에 엄청나게 피곤하긴 한데요. 아무튼 중요한 때마다 나와야 될 봉들은 딱딱딱딱 다 나오고 있긴 합니다. 사실 어젯밤에도 상승을 했으면은 좀 하방 보시는 분들 입장에서 좀 굉장히 좀 이제 골 때리는 입장, 굉장히 좀 그 골 때리는 그림이 나올 수 있었는데 어젯밤에 일단 딱 잘 하락해주긴 했어요. 뭐 그래서 일단은 뭐 잘 버텨보면 된다. 뭐 이런 이야기, 그죠? 예. 그 정도 이야기 드리면 될 것 같아요. 그 뭐 예를 들면 좀 전에 봤던 그런 그 변동성 지수 이런 것도 그렇잖아요. 양봉이 나와야 될 때 양봉이 나와요. 달러도 그래요. 달러 같은 것도 양봉이 나와야 될 때 양봉이 나오고 유로화 같은 거는 보시면 음봉 나와야 될 때 음봉 나옵니다. 달러 계속해서 들고 가야 될 이유 있고 하여튼 뭐 그런 상황이에요. 하여튼 재밌게 흘러가고 있습니다. 정말 간당간당하게 정말 사람 스트레스 받게 하면서 움직이고 있는데요. 하여튼 시장은 뭐 비교적 정상적으로 뭐 잘 가고 있긴 합니다. 굉장히 깝깝하긴 합니다만은 물론 몇 가지 좀 의심스러운 점들이 있죠. 그러니까 왜 이리 시장이 강하냐, 이거 긴축 우려를 무시하는 거냐, 아니면 나중에 한 방에 얻어맞으려고 그런 거냐. 아직도 물론 그런 불확실성들이 좀 있긴 합니다만은 아무튼 뭐 전반적으로 보면은 어쨌든 시장은 아직까지도 뭐 특별히 문제 없이 아무튼 뭐 잘 움직이고 있다. 중요한 건 이제 우리의 인내심이 이제 얼마나 남아 있냐, 뭐 그런 게 문제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뭐 계속해서 말씀드리다시피 즐거운 시간 보내야 된다, 그죠? 이런 이야기 드리고 있습니다. 오늘 한국 증시는 일단 삼성전자, 그죠? 예. 급락이 자연스러운 날에 급락했습니다. 재료가 나왔으니까, 그죠? 예. 급락을 했고요. 다만 보시다시피 제가 지난번에 줄 거놓은 중요한 어떤 지지선이 있기 때문에 딱 지지선까지 하락하고 일단 멈춰 있네요. 추가적인 급락은 일단 안 하고 있네요. 6만원 정도 자리, 59,900원, 6만원 자리가 어떤 지지선이 있으니까 잘 버티고 있습니다. 아직까지는요. 근데 분명히 변동성이 확대됐죠. 이거 레벨 다운됐다라고 사실상 보긴 봐야 돼요. 이 보시면 하나, 둘, 셋, 넷, 다섯, 여섯, 6거래일 동안 6,500원에서 버텼단 말이에요. 근데 이거를 깼으니까 일단 뭐 레벨 다운. 물론 다행히 아래쪽에 59,000원이란 지지선이 59,900원 혹은 6만원이란 지지선이 있어서 레벨 다운의 충격이 좀 덜 느껴질 수도 있긴 한데 위쪽에 저항을 누적하고 나서 지금 빠진 거라서 삼성전자는 위쪽에 올라가기 이제 쉽지가 않아 보인다, 이런 생각. 위쪽에 저항을 다시 한번 확인했다, 이렇게 볼 수 있겠죠, 그죠? 아래쪽으로 잘 가고 있고 다른 거 뭐 특별히 드릴 이야기는 없고요. 말씀드렸다시피 에코프로 BM 이런 거 아래쪽으로 보면 되나요, 그죠? 네, 워낙 강한 종목이기 때문에 이거 아직 고점이 나왔는지 안 나왔는지도 몰라요. 말씀드렸다시피 이 3월 6일 날 시가가 붕괴가 돼야 아래쪽으로 볼 수 있는 거지, 그 전까지는 강하다 보실 수가 있겠고요. 뭐 오늘 한국 증시 뭐 특별히 할 말이 없는 것 같습니다, 그죠? 예. 다시 중요한 라인 붕괴됐으니까 뭐 하여튼 조심해야 됩니다. 뭐 물론 근데 그래봐야 여기 뭐 312란 자리 혹은 지난번에 빠졌던 이런 전저점 이런 자리들이 있기 때문에 그렇다고 여기서 또 상승을 포기하기도 좀 애매해졌고 하여튼 애매합니다. 근데 하여튼 잘 보셔야 되는 건 이번에 하락을 하면서 어떻게 됐다? 여기 이 자리 고점이 하나 만들어진 거죠. 그래서 이런 식으로 이렇게 선을 그으면은 이 하락 채널형이 나오는데 계속해서 일단 이 하락 채널형을 갖고 가는 모습을 보이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거에 맞춰 대응하시면 되겠죠. 그러니까 지금 상황에선 뭐다, 여기서 함부로 근데 막 주식을 사거나 좀 그러긴 좀 어려울 수 있죠. 만약에 내가 이제 운 좋게 310이나 이쪽 부근에서 주식을 샀다라고 하시면은 뭐 조금 더 버텨볼 수는 있긴 한데 솔직히 지금 이런 상황이니까, 그리고 다시 318 이런 자리 붕괴됐으니까 위쪽으로 보는 거는 그죠, 좀 문제가 좀 있어 보이긴 하죠, 그죠? 이런 상황에서 하여튼 굉장히 조심할 필요는 있습니다. 위쪽으로 오시는 분들 힘없이 계속 빠지고 있고요. 이런 상황에서 잘 봐야 되는 게 뭐다, 고점의 높이가 어디까지 나오느냐가 이제 중요합니다. 지금 이렇게 하락 채널형으로 이렇게 슬슬 빠지고 있죠. 이렇게 하다가 위에 찍어야 되는데 위에 마냥 못 찍고 중간쯤에까지 밖에 못 올라오고 여기서 빠진다, 그럼 이제 이게 하락 채널형의 기울기가 이렇게 가팔라질 수 있는 겁니다.
이런 점을 생각하시면 될 것 같은데, 아직 그런 때는 아니고, 아직은 고점의 높이가 일정하게 떨어지고 있기 때문에 아직은 뭐 급락이 나오거나 그럴 때는 아닌 것 같고, 이 모양 그대로 간다고 하면 이번에 312 부근을 조금 더 아래로 내려올 수도 있겠죠. 근데 지금 워낙 그 박스권이고 뭐 이런 상황이라 잘 모르겠습니다. 어떻게 움직일지요. 하여튼 고용지표가 전 중요하다라고 생각해요. 물론 어젯밤 파월의장이 연설을 해줘서 50pp 인상 확률이 제법 많이 올라갔기 때문에 그 부분이 시장에 반영된다라고 생각은 하는데, 일단은 뭐 그건 일단 저의 생각인 거고, 글쎄요. 일단 근데 시장이 뭐 급락을 하든지 뭐 레벨 다운이 되든지 뭐든 하려고 하면은 중요한 지지선들을 깨야 되는데, 지금 코스피고 미국 증시고 간에 아래쪽에 지지선들이 좀 워낙 많이 있어가지고 참 뭐라 드릴 이야기가 없습니다. 예. 물론 새로운 재료가 등장한 건 맞긴 맞거든요. 50pp 인상 확률이 70%까지 올라갔으면 빠질만 한데, 예, 근데 이제 워낙 답답한 박스권, 지금 증시가 움직이길 싫어하다 보니까 뭐 빅스가 뭐 이제서야 바닥 다지고 있는 과정 중이고, 당장 변동성이 폭발할 때도 아니고, 아래쪽에 이렇게 어떤 전저점이라는 그런 그 지지력 이런 것들도 좀 많이 있기 때문에 솔직히 지금 뭐라고 말씀을 잘 못 드리겠습니다. 분명히 하락할 만한 재료는 나오긴 나왔는데, 증시가 이게 어떤 뭐 수급적인 측면, 지지와 저항 이런 측면에서, 기술적인 측면에서 많이 움직이기가 좀 지금 좀 다소 껄끄러운 그런 구간이긴 해요. 많이 움직이고 싶으면 제 생각에는 어떤 좀 시간이 좀 필요하지 않을까. 뭐 그게 뭐 그 풋옵션들이 살아나거나 변동성 지수를 뭐 요리하거나 이런 시간도 필요할 수도 있고, 또 그리고 고용지표라는 재료를 확인할 필요도 있고, 이래저래. 그래서 좀 일단 하락할 만한 재료는 있는 것 같은데, 이게 실제적으로 이제 활동을 하려면은, 실제적으로 시장이 움직이려면은 좀 시간이 좀 많이 필요하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좀 들긴 듭니다. 아무리 재료가 나오면 뭐해요? 아래쪽에 뭐 지지선이 있고 변동성이 줄어들어 있는 상태이기 때문에 이게 그죠, 쉽게 뭐 어떤 악재가 나왔다라고 오늘은 무조건 폭락이야 이렇게 이야기하기가 이게 조금 좀 그렇습니다. 지금 약간 이 저변동성, 박스권 뭐 이런 게 약간 고착화가 돼 있어가지고, 이거 깰려면은 뭔가가 좀 시간이 필요하거나 뭔가 다른 변화가 좀 필요하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좀 있습니다. 그러니까 뭐다, 항상 뭐 차분하게 뭐 기다려 보시고, 아래쪽으로 보시는 분들은 계속해서 잘 견뎌 보시고, 위쪽으로 보시는 분들은 긴장 좀 하셔야 될 것 같고요. 더군다나 뭐 319 이런도에도 붕괴를 시켰기 때문에 특히나 뭐 조심하셔야 되겠죠, 그죠? 이 정도를 말씀을 드리면 될 것 같고, 풋옵션들도 지금 보시면 다시 이제 박스권 위로 올라왔습니다. 다시 박스권 안쪽으로 들어왔어요. 그럼 뭐다? 지난 이 거래일 동안 있었던 이런 일들, 이거 언더슈팅이었구나. 그러면 뭐다? 해석이 어떻게 된다? 선물 지수도 319 위로 이 거래일 동안 올라왔던 거, 이거 오버슈팅이었구나 라고 일단 인식이 됩니다. 그래서 다시 시장의 급락 위험은 조금 좀 증가했죠, 그죠? 풋옵션들이 다시 살아나셨으니까 좀 조심해야 되고, 그리고 변동성 지수도 살아나야 될 자리에서 딱딱딱 살아나고 있습니다, 그죠? 하여튼 그러니까 지금 시장 상황이 굉장히 재미있어요. 살아나야 될 자리에서 다 살아나고 있고, 죽어야 될 때 되면 딱딱딱 죽고, 하여튼 그런 상황입니다. 재미있게 움직이고 있습니다. 코스닥의 강세도 이어지고 있고요. 그러니까 코스닥은 함부로 아래쪽으로 보시면 안 되고요, 그죠? 원달러 환율 지금 또 중요한 저항 테스트하고 있네요, 그죠? 1320원이 중요한 저항입니다. 당장 오늘 하루 만에 넘어갈까요? 그럴 것 같진 않아 보이죠, 그죠? 예. 하여튼 이 1290 얼마 이 자리에 대한 지지력은 한번 확인을 한 것 같습니다. 그래서 전반적인 내용들 살펴봤고, 여기쯤에서 마칠게요. 궁금한 거 리플 남겨주시고요. 오늘 저녁에 뵙도록 하겠습니다. 여기서 마치겠습니다.